여보, 우리 진짜 된 것 같아. 현관문이 열리자 젖은 운동화 소리가 거실 바닥을 찍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작은 집 안으로 숨이 거칠게 들이쉬어지는 소리가 함께 들어왔다. 지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짜던 손을 멈췄다. 남편 태수의 얼굴이 이상하게 흥분으로 달아올라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또 무슨 사고 났어? 태수는 말 대신 손에 구겨 쥐고 있던 종이를 펼쳐 보였다. 조그만 로또 용지. 숫자 6줄이 흐릿한 형광등 아래서 떨리고 있었다. 이거 있잖아. 오늘 번호 확인했는데 다 맞았어. 진짜야.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연은 순간 웃어버렸다.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설거지 물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 닫고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종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TV에서 봤던 그 숫자들이 종이 위에 줄줄이 박혀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까지. 머리가 멍해졌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다. 어, 이거 진짜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난이지. 당첨자 인터뷰 같은 거 하려고 몰카 찍는 거지. 그치. 태수는 대답 대신 거실 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치 다리가 풀린 사람처럼. 나도 안 믿겨. 근데 진짜야. 편의점에서 2번이나 확인했어. 알바생이랑 같이 숫자 맞춰봤는데 둘이서 같이 소리 질렀다니까. 손에 쥔 종이가 땀에 젖어 있었다. 종이 끝이 구겨지고 있었지만 태수는 손을 펴지 못했다. 지연은 아이들 방을 힐끔 쳐다봤다. 새 아들이 붙어 자고 있었다. 낡은 이불, 알록달록한 캐릭터 베개.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수학여행도 못 보내줄까봐 걱정하던 그 아이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진짜 로또 1등 된 거야. 지연의 입술이 떨리며 말을 더듬었다. 태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응. 이번 주 1등. 당첨 금액 총 20몇 억. 세금 떼도 우리가 지금까지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야.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터져나온 웃음. 둘은 서로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았다. 지연의 손이 태수의 등에 파고들었다. 그 손끝에는 수년간 눌러온 서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우리 이제 핏다가 풀 수 있겠다. 전세 보증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애들 학원 보내줄 수 있겠다. 말을 하다가 지연의 목소리가 꺼겼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태수는 아내의 머리를 끌어안고 아무 말 없이 같이 울었다. 오랫동안 참고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월세 독촉 문자, 대출 연체 알림, 카드값 부족.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한 장 한 장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지연이 먼저 몸을 뗐다. 근데 이거 혹시 뭐 잘못 본 건 아닐까? 나 갑자기 무서워졌어. 나도 무서워. 태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편의점에서 기계로 찍어봤는데 당첨이라고 떴어. 내일 아침 은행 가서 확인하면 진짜인지 정확히 알겠지. 내일 은행. 그 말에 둘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숫자가 통장에 찍힌다는 것. 그 상상을 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오늘 밤 이 종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찢어지면 어떡하지?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상상이 순식간에 밀려왔다. 잠깐만 있어봐. 지연은 부엌으로 뛰어갔다. 아이들 학교 행사 때 쓰려고 따로 모아두었던 투명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 로또 용지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제 조금은 안심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손이 떨렸다. 태수야, 이거 오늘 어디다 둬야 돼? 베개 밑에 둘까? 냉장고에 넣을까? 옷장 깊숙이 숨길까? 태수도 머리를 감싸쥐었다. 뉴스에서 봤잖아. 로또 당첨됐는데 로또 종이 잃어버렸다고. 울던 사람. 그것만은 안 되게 해야지. 둘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 종이를 어디에 숨겨야 가장 안전할지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벽장 안, 그릇장 위, 책 속, 속옷 서랍.
각종 후보들이 나왔다가 다시 탈락했다. 애들이 실수로 건드릴 수도 있고, 도둑이 들어오면 눈에 띌 수도 있고, 습기에 젖을 수도 있고, 마치 국가 기밀 문서를 숨기듯이 두 사람은 정말 진지했다. 결국 둘은 작은 금고를 꺼냈다. 예전에 결혼 반지랑 집문서 4번을 넣어두었던 금고였다. 지연은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로또 용지가 들어있는 파일을 천천히 그 안에 넣었다. 철컥. 잠기는 소리가 나자 둘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불안했다. 태수야, 너 베개 옆에 금고 올려놓고 자라. 내 옆이 제일 안전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애들이 보면 장난감인 줄 알고 만질 수도 있어. 안방 옷장 맨 안쪽이 나아. 내가 옷 다 빼고 그 뒤에 숨겨놓을게. 둘은 한참을 더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결정된 장소는 안방 옷장 깊숙한 아래칸. 잘 입지 않는 겨울 점퍼 더미 밑. 그 안에 금고를 넣고 옷을 차곡차곡 덮어 올렸다. 금고 위치까지 정리한 후 둘은 그 앞에 앉아 멍하게 웃었다가 다시 울었다가 다시 웃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연이 입을 열었다. 우리 이 돈 생겼다고. 혹시 사이 나빠지는 거 아니겠지?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있냐? 우리가 어떻게 버텨온 건데. 돈이 생겼다고 우리가 달라지겠어. 그냥 조금 덜 힘들게 사는 거지. 그래. 우린 안 달라지지. 지연도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 이상한 불안이 작게 꿈틀거렸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부부는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평소 같았으면 피곤에 지쳐 바로 잠들었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눈만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다. 계좌 잔액, 아파트, 차, 여행, 부모님 집. 현실에서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췄다. 여보, 우리 진짜 뭐부터 하지? 지연이 천장을 보며 물었다. 나는 일단 빚부터 갚고 전세로라도 반지하 벗어나고 애들 방부터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당신 옷 한번 제대로 사주고 싶다. 태수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이 가족 중심이었다. 지연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참, 이 사람은 끝까지 갔다. 그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했다. 나 이제 마트 안 나가도 되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흘러나왔다. 허리랑 다리 아파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일하는 맛으로 버텼거든. 근데 이제는 애들만 챙기고 집에서 쉬어도 되는 거야. 쉬어도 되지. 당신 진짜 고생 많이 했어. 태수는 망설임이 없었다. 근데 이상하게 지연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여태까지 돈이 없어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한데 한편으론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가 정리되는 느낌도 들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도록 둘은 계속 이야기를 했다.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간간히 침묵이 끼어들었다. 지연은 결국 태수의 팔을 베고 누운 채 잠깐 눈을 감았다. 하지만 금세 번쩍 떴다. 혹시 누가 금고 훔쳐가면 어쩌지? 그 생각이 떠오르자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태수야, 일어나 봐봐. 왜 그래 또? 금고. 다시 한번 확인만 하자. 둘은 거의 동시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방 불을 켜고 옷장을 열었다. 점퍼를 하나씩 들어 올리고 금고를 꺼냈다. 열어볼까 말까?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비밀번호를 눌렀다. 딸깍.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안에 조금 전과 다름없이 투명 파일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이렇게 찌질했냐? 그래도 좋다. 1000번이라도 확인할 수 있어. 다시 파일을 넣고 금고를 닫고 옷장 안에 밀어넣으며 두 사람은 한 번 더 서로를 안았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내려왔다. 하지만 진짜 잠이 들진 못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태수는 벌떡 일어났다. 몸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여보, 나 씻고 은행 다녀올게. 벌써 가게. 은행 문 아직 안 열었을 텐데 줄 서 있을 사람들 많을지도 몰라. 괜히 또 사람들 앞에서 당첨 얘기 나오면 시끄러울 테니까. 지연은 남편의 말이 이상하게 듬직하게 느껴졌다. 평소엔 소심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오늘만큼은 조심스럽고 철저한 가장처럼 보였다. 밥은 먹고 가야지. 아니야. 괜찮아. 나 돌아오면서 사올게. 오늘은 당신 애들 챙겨줘. 우리 오늘부터 애들한테 뭐라고 말할지도 같이 생각해보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 은행 가는 김에 물어볼 거라든지. 그냥 당신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너무 흥분해서 딴소리 하지 말고. 지연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태수는 웃으며 신발을 신었다. 평소에 입던 약간 해진 정장 바지와 와이셔츠, 그리고 낡은 구두. 오늘만큼은 새 옷을 입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연이 슬쩍 물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 그냥 이게 편해. 이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살아온 옷이잖아. 현관문이 닫히고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뭔가 되돌릴 수 없는 문 하나가 방금 닫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은행으로 가는 버스 안. 태수는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평소에 다니던 길, 평소에 보던 건물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새로워 보였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로또 종이는 가방 안금고에서 꺼내 다시 작은 서류 봉투에 옮겨 넣어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혹시라도 소매치기가 있다면 여기까지 손을 넣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은행 앞에서 내리자 겨울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들어왔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은행 내부는 아직 오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다. 번호표 뽑는 기계 앞에서 태수는 잠시 멈칫했다. 이걸 그냥 창구에 가서 말해야 하나? 아니면 안내 직원한테 먼저 말을 꺼내야 하나? 그때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어디 도와드릴까요? 어르신이라는 말에 살짝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지금은 농담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게 로또 당첨 확인하고 싶어서요. 마지막 단어를 내뱉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의 눈이 순간 동그래졌다. 아, 혹시 1등이신가요? 그 질문에 태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네, 그런 것 같아서요.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잠시만요, 고객님. 안쪽 응대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에 태수의 다리는 더 떨리기 시작했다. 안쪽 작은 방, 문이 닫히자 은행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제가 담당해 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태수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온 신경이 가슴 안쪽 주머니에 집중되어 있었다. 혹시 로또 용지 가져오셨죠? 태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다. 지점장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봉투를 열고 용지를 꺼냈다. 그리고 기계에 넣기 전 한 번 더 눈으로 번호를 후려보았다. 순간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태수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정말 1등 맞으세요? 지점장이 웃으며 말했다. 태수는 본능적으로 입을 가렸다. 숨이 턱 막혔다. 눈물이 핑 돌았다. 어쩔 줄 모르겠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점장을 와락 끌어안았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점장은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등을 토닥였다.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그 말에
태수는 더 크게 울어버렸다. 저,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면서 애새 키웠거든요. 집에 가면 애들이 자고 있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줄 알았는데,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다. 지점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사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세게 울렸다. 눈물을 겨우 멈추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지점장은 침착하게 필요한 절차를 설명했다.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일부는 예금, 일부는 다른 상품으로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숫자와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솔직히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반복되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살 수 있겠구나. 통장의 숫자가 찍히는 순간 손이 또 떨렸다. 창고에서 나오며 태수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은행 문을 나서니 햇빛이 눈부셨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햇빛 아래에서 막막한 마음으로 출근하던 자신이 떠올랐다. 갑자기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불이 나게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받자마자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됐어? 은행에서 뭐래? 진짜 맞대. 태수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응, 맞대. 통장에 진짜 그 숫자가 찍혔어. 전화기 너머로 숨머진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지연의 울음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짜지? 장난 아니지?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 거지? 응, 이제 진짜 시작이다.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부신 햇빛 사이로 이상하게 불안한 그림자가 아주 옅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행복이 정말 시작인지 아니면 서서히 무너지는 출발점인지 그때 그는 알지 못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같은 힘으로 사람을 시험한다는 걸, 그 사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너무 늦게 그와 지연은 알게 된다. 진짜 행복은 돈이 들어온 그날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온 뒤에도 서로를 잃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